제146화 식혈마 그리고 혈천교의 혈천주. 사천의 민심은 매우 흉흉하였다. 일반 양민과 백성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오왕부의 정문은 굳건히 닫혀 있었고 오왕부의 식솔들이 두문불출한 지 이미 30여일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았다. 또한 이래전에 당문에서 큰 사달이 났다. 가주에게 봉기하였던 무리가 있었는데 당문 문주 천수당왕 당우천에게 대항한 인물은 전대 당문주의 이남 병력신 당우영이란 인물이었다. 당우영은 원래 천년 가문 당문의 천년 역사 이래 가장 유황과 화약을 잘 다루는 인물이었다. 사실 그의 관심 분야가 화포였기 때문에 화약과 유황에 관한 부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던 것이지만 그는 조용한 성격인지라 그의 야망에 대해 직시한 간의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나이 들어 한 명의 여인을 맞아 혼례를 치렀는데 사실 그 여인은 당문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천의 명문가였던 이 가장이란 곳의 삼녀였고 병력신 당우영은 이 이연이란 여인과 혼례를 하였다. 그런데 이 이연이란 여인은 사천 인우당이라는 사당의 종교 모임을 다녔으니 사람들은 몰랐을 것이다. 사실 인우당이란 곳이 바로 혈천교의 사천 지부였으니 사람들은 이 인우당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한자들을 보며 민간신앙인 도교 모임으로 생각했다. 이들은 숭고한 정신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했다. 인우당 출신의 교도들은 사천 성도의 사람들에게 매우 평판이 좋았다. 하지만 이들의 마각은 오왕부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된 후로 드러내게 되었는데 혈천교의 교도로 민간의 해괴망측한 제사로 인신 제사를 지내거나 아이들에게 혈미정을 복용케 하여 이들의 순결을 혈천교 본천에 소속된 간부들에게 바치는 등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교의 악행을 서슴없이 벌이는 등으로 현재 사천은 혈천교가 장악하여 법과 질서 등 양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허허, 과연 이 사천 성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사천 관부 승선포정사사, 재형한찰사사, 도지휘사사의 관원들은 무엇 하고 있더란 말인가? 아무튼 사천 성도의 중앙관도 대로인 도원결의가는 초저녁이 되었고 평소라면 이곳 성도, 이 도원결의가는 자시가 되기까지 언제나 인산인해의 거리였지만 무슨 일인지 지금은 매우 한가했으니 오가는 인물이 전혀 없었다. 사천 성도의 주도로인 관도대로 도원결의가는 성도의 성주부와 성도의 주관부인 재형한찰사와 승선포정사를 오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천의 천년세가인 당문도 이곳 도로 중간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비록 해가 져서 어두운 밤이 되었으나 술시인고로 도원결의가에 지나는 사람이 없다면 이는 전쟁이나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나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겠는가. 저벅. 어두운 골목에서 걸어 나오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온통 혈의에 붉은색 피풍이의 망토를 그 위에 걸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머리는 작은 망건과도 같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 망건과도 같은 작은 관 또한 혈색이지 않은가. 제길, 한 놈도 없구나. 거리에 한 놈도 없다고. 아, 식혈마 아수라적 소정강이었다. 그는 사천을 전복시키고 혈천교의 본천을 이곳 사천으로 이주하는 것에 완벽하게 성취하였고 당문을 장악하는 것에도 거의 목전에 두었다. 사실 대부분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혈천교는 중원 서쪽 절반을 차지한 강호 2패가 된 것이다. 제기를 아무도 없는 것이냐? 드넓은 도원결의가에서 외친 식혈마의 소리는 공허한 외침이 되어 울리는 소리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허허, 사천 성도의 밤거리는 언제나 불야성을 이뤘는데 지금은 단 한 놈도 돌아다니지 않는구나. 후유. 식혈마의 혼잣말은 조금 허무할 정도였다. 그는 한숨을 쉬었으며 고개를 들고 밤하늘을 보았는데 비록 보름달이 떴지만 이 보름달은 몰려온 짙은 검은 구름으로 하늘은 점차로 어두워져 갔으니 썩을! 이놈의 식욕은 감당할 수가 없네. 보름달만 뜨면 참을 수 없는 욕구에 몸서리쳐지니
인육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구나. 혈천경에 기록된 아수라 혈전공을 익히고 달마를 넘어 극마에 이르면 인육에 대한 탐욕이 멈추게 될 것이란 기록이 있었는데 오히려 인육에 대한 탐욕이 점점 더 극심하고 밤이 되어 보름달이 뜨면 불과 같이 일어나는 탐욕이 나를 미치게 만드니 혈마 소광자님이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사실 혈천경은 혈마 소광좌가 직접 기록한 무공서가 아니었다. 소광좌의 무공을 연구한 후대 혈마혈족의 사가가 기록한 무공서라 보면 되었다. 그래서 각종 혈마의 무공이 있었지만 사실 소광좌의 실제 무공이라기보다 혈마의 무공을 재해석하여 쓴 무공서라 보면 좋을 것인데 문제는 혈천교의 무공 중 극상승 무공은 소광좌 외에 대부분 그 경지에 이를 수 없는 것이 문제였다. 당연히 후손들은 자신의 견해를 쓴 것인데 사실 혈전공을 대성한 이는 아직 소광좌 외에 없었기로써니 당연히 인육에 대한 탐욕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한 각설일 뿐이었으니 꿀꺽 참을 수가 없구나. 인간의 심장을 먹지 않고서 오늘은 버텨내려 하였지만 오전 내내 참다가 저녁이 되자마자 거리에 나섰지만 사람이 없으니 그렇다고 다른 집에 들어가 쑥대 밭을 만드는 것은 내가 극심히 싫어하니 에이 안 되겠다. 본천으로 들어가 처소에서 혈천교도 두 놈을 불러야겠구나. 교주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니 조심해야겠지. 흐흐흐흐. 마침 짙은 먹장구름이 보름달을 모두 덮었고 대지는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했다. 뚝뚝 투투투투 툭툭. 비가 오기 시작하였다. 어라, 비가 오는군. 가뜩이나 마음이 좋지 못한데 비까지 오고 지랄이구나. 식혈마의 두 눈에 격한 혈광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는 감히 어떤 놈이냐? 뚝뚝 투투투투 툭툭 뚜두두두. 제법 굵은 비가 쏟아지게 되었고 식혈마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호신감기가 형성되어 이 빗방울은 그의 신형에서 튕겨나갔다. 그의 피풍이는 완벽하게 비로부터 보호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식혈마 소정강은 주변 좌우로 신속하게 돌아보며 외쳤으니 처벅 처벅 처벅. 어두움에서 빗길을 걸어오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비를 밟으며 걸었지만 역시 이자도 신형의 호신감기가 형성되어 빗물을 튕겨내고 있었다. 흐흐흐흐. 감히 어린 녀석이 생긴 것은 꼭 대갓집의 귀공자와 같이 보이는데 꼴에 무공을 익혔나 보다. 하지만 내 놈은 사람을 잘 못 보았구나. 나는 혈천교에서 꿰치고 한 신분이니 말이다. 녀석아! 죄롱은 집안 부모님에게 부려야지. 감히 사자를 몰라보고 염소같이 비루먹게 생긴 녀석이 살기나 날리고 지랄이냐. 식혈마의 말에 흙의 무복을 입은 젊은 미공자는 말이 없었다. 허허, 이놈 예의가 가출한 것이냐? 가만. 식혈마는 분노가 치밀었다. 상대가 아무 말도 없이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자신을 노려보는 눈. 이것은 분명히 짙은 살기였다. 이에 그는 기분이 상한 표정이었으나 잠시 그는 무슨 기분 좋은 상상을 하였나. 흐흐흐흐. 역시 소광자님은 나의 간절한 행동에 응답하셨군. 이렇게 좋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말이야. 흐흐흐흐흐. 아수라 지저에서 올라온 사람이라면 이러한 웃음을 내는가? 식혈마의 웃음은 깊은 지저에서 올라온 아수라의 웃음과도 같았다. 내 놈은 벙어리란 말이냐? 나에게 짙은 살기를 뿌렸으면 응당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물론 나는 벙어리가 아니다. 다만 너는 나를 기억 못하는 것 같구나. 알아?
나를 아느냐? 식혈만은 젊은 공자의 말에 두 눈을 돋았다.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약간 기울였는데 이 같은 행동을 잠시 반복하더니 이런! 식혈마 아수라적. 소정강의 얼굴이 조금 일그러지더니 그의 눈썹 사이 미간에 깊은 골이 팼다. 허, 말도 안 돼. 단열 극마비를 극복했나? 아니지. 내 놈은 삼도천을 건넜으면 염라부에 있을 것이지. 뭐가 억울해서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냐? 참, 내가 사람의 심장을 먹지 못하니 죽은 놈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인가? 내가 이 사천을 접수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더니 이제는 헛것이 다 보이는구나. 좋다 말았네. 헛것을 보고 일용할 양식이라 했으니. 녀석, 그렇게 아수라 혈기를 탐하더니 정신이 온전할 수가 있나? 나는 허상이 아니구나. 내 녀석이 펼치는 암수 단열 극마비로 단전에 깊숙이 박혔던 유성문이다. 그렇다. 지금 식혈마의 눈앞에 나타난 인물은 바로 친군도 위부의 수장 유성문이었다. 아, 성문은 언제 이곳 사천에 나타난 것인가? 그는 불과 열흘 전 금능에서 혈천교의 혈천대 사자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내 놈이 정말 살아났다는 것이냐? 거짓말 같은, 혹시 유성문을 행세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면 친군 도위부의 제독은 쌍둥이인가? 후후후후. 내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현재 벌어지는 현실을 죄다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쌍둥이도 다른 사람도 아니구나. 오직 유성문이다. 바로 친군도위부의 제독이며 내가 나의 단전 기해열에 단열 극마비를 박아 넣은 그 본인이다. 정말인가? 그런데 어떻게 단열 극마비는 천고마병인데 말이야. 이것은 천준아, 나조차 극복할 수 없는 병기이니. 현재 성문의 말을 들은 아수라적 소정강은 혼이 떠나갈 지경이었다. 천고지병, 고금제일마병인 단열극마비를 초월할 수 있는 육체는 그의 생각에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아수라적도 희대의 가능이지 않은가. 그는 냉정한 마음으로 가다듬었다. 흐흐흐흐. 좋아. 내 놈이 친군도위부의 수장 유성문이라고 하자. 나는 유성문이다. 알았다고. 그래, 한 가지만 묻고 싶다. 나는 단열 극마비를 만들고자 3번의 목숨을 걸었지. 일단 사부의 눈을 피하고자 한 번의 혼을 팔았고, 연단이 불가능한 아수라 혈기를 연단하기 위해 다시 한 번의 목숨을 걸었고, 마지막으로 만년시독을 찾고자 온남 오지 밀림에서 죽을 뻔하여 한 번의 목숨을 걸었구나. 그런데 참, 뜸들이는군. 내가 궁금한 것이 이 천고마병이란 녀석을 어떻게 극복하였다는 것이냐? 그렇지. 녀석이 생긴 것만큼이나 말을 잘하는구나. 그래, 이야기해주지. 하지만 나도 한 가지만 묻지. 성문의 말에 아수라 적소정강은 다소 인상을 썼다. 그는 단연간 아수라 혈기를 연공하여서 그런지 성격이 폭급하였다. 뚝뚝 두두두두. 툭툭 두두두두두두. 여전히 비가 내렸다. 아수라 적은 조금 짜증스러운 상황에서 호신강기를 자신도 모르게 거두었고, 피풍이에 물기가 어렸고 그의 눈과 얼굴에 빗줄기가 흘렀다. 이에 식혈마 소정강은 손으로 얼굴을 쓸었고,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후후후후. 매우 간단하게 말하마. 혈천주는 아직도 혈동에 있느냐? 응? 내 녀석은 죽산 오죽협고 혈동에서 칼을 맞더니만 아직도 그곳에 미련이 남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젊은 녀석이 버르장머리가 없으니 알겠다고. 나의 선사는 바로 혈동에 있지. 혈종전에서 삼재의 죽음에 대해 100일 추모하고 계신다. 바로 내 녀석에게 죽은 아수라 100마리다. 아, 약 50일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군. 하지만 내 녀석에게 우선 확인해야지.
너는 내 사제가 죽기까지 참았다가 내가 긴장을 풀어버리니 나를 몰래 습격하지 않았나. 그러니 내 녀석이 원하기만 했다면 사제는 나에 의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 흐흐흐흐. 알고 있었느냐? 물론 나의 사제는 나의 계획에 죽은 것이기도 하지. 녀석아, 알겠다. 내가 확인해 주었으니 말이다. 그래, 그러면 혈동으로 가면 혈천주를 볼 수 있다는 것이군. 성문은 혼잣말하며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우수를 내밀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빗물을 받아냈다. 후후후후. 그렇다면 내가 궁금한 것을 이야기해 주지. 사실 나는 이곳에 오기 전에 이곳 사천의 따리를 튼 혈천교를 쓸어 버리려 하였다. 하지만 금능에서 이곳까지 오던 길에 고민이 많았지. 혈천교에는 너희와 같은 악랄한 녀석들도 있지만 단순하게 꼬드김 당하여 혈천교의 교도로 활동하는 무고한 양민도 있으니 말이다. 말이 많구나. 그래,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말하지. 그래서 나는 너와 사제 세 놈과 내 스승만 참을 것이다. 헐. 이곳에 칠룡 중에 4명이 있다는 것도 알았느냐? 후후후후. 나는 말이다. 내가 제작한 마병을 제국의 신수를 통하여 극복하였다. 성문은 식혈마 소정강의 물음에 대답해주지 않고 단열극마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꿀꺽. 식혈마는 성문의 말에 침을 삼켰고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부분을 성문이 언급하였기에 그래, 어서 말해봐라. 그 제국의 신술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제국의 신술이라는 것은 바로 명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의 장백산과 그곳에 있었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연경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제국. 과거 고대 제국의 신술은 중원에서 내려오는 무공이 아니라 무술에 가까운 신술로 생각하면 되는구나. 내가 궁금하긴 하지만 이를 온전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내 생각의 한계로 이를 너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물론 나는 이 제국의 신술로 너의 마병을 녹여냈고 나는 삼도천의 길목에서 다시 돌아왔구나. 제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구나. 확실한 것은 저 녀석을 다시 죽이면 되니 말이야. 어찌 되었든 나는 아수라 혈전공을 대성했으니 말이다. 흐흐흐흐. 아수라적. 소정강의 두 눈에서 강력한 혈광이 폭사되었다. 물론 그의 두 눈에서 혈광과 함께 아수라 혈기가 터져나왔다. 아무튼 아수라 적과 유성문에 다시 만난 조우는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에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